1970년대 이야기 국민학교 시절 동네 친구들과의 우정. 순수했던 그 시절. 작은 동네에 웃음꽃이 활짝 피던 시절 동네에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숨바꼭질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며 우정을 키우는 시절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순수하고 따뜻한 시절의 모습을 다듬어 봅니다. 골목길의 아이들, 우정의 시작. 1970년대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변두리의 낡고 정겨운 골목길은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흙먼지 폴폴 날리는 골목길 한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민호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딱지치기 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신이 난 표정이 역력했죠. 민호의 딱지 한 방에 상대편 딱지가 뒤집힐 때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언제나 동네 아이들의 대장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은 친구들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단짝 친구 지혜는 한 손에 책을 든 채 민호 옆에 앉아 심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딱지 하나하나의 승패를 공정하게 판정하며 아이들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야, 저건 반칙이지. 민호,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혜는 때로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며 민호를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똑똑하고 야무진 성격은 민호의 엉뚱한 계획에 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지혜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준석은 민호와 지혜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딱지를 치기보다는 친구들의 놀이를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준석의 손에는 늘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고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도록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숨바꼭질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며 순수한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낡은 골목길의 담벼락은 그들의 아지트였고 오래된 전봇대는 숨바꼭질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골목길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혜는 민호에게 내일 학교 숙제를 꼭 해오라고 당부하며 잔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지혜의 잔소리에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며 알았어, 알았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석은 친구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조차 즐거운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골목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꿈과 추억이 쌓여가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학교 운동장, 꿈과 열정의 작은 충돌. 다음 날 아침 초등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흙먼지 풀풀 날리는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능숙하게 드리블하며 친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발기술은 또래 아이들 중 최고였습니다. 골문 앞에서 민호가 찬 공이 그물망을 흔들자 아이들은 와, 민호 최고를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민호의 가슴 속에는 훗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장 흙바닥에 자신의 축구 선수 꿈을 그려 넣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지혜는 운동장 한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책에서 시선을 들어 민호의 경기를 응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힘내. 골 넣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민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지혜는 늘 학업에도 충실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도 즐길 줄 아는 균형 잡힌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 민호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맨날 축구만 하면 어떡해? 라고 조언했습니다. 민호는 지혜의 잔소리에 대충 대답하며 다시 축구공을 찼습니다. 소심한 준석은 운동장 한켠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스케치북에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연필로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축구하는 모습, 지혜가 책을 읽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들이 준석의 스케치북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준석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그의 섬세한 감성은 훗날 미술가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도시락을 들고 운동장 한켠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의 축구 경기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때 패스만 잘했어도 골 넣었잖아. 민호가 지혜를 탓하자 지혜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제대로 못 받은 거지. 라며 받아쳤습니다. 준석은 친구들의 다툼에 마음 아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다툼은 잠시뿐, 아이들은 이내 다시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꿈을 꾸고 우정을 다지며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잣집 아이 현수, 갈등 속 피어나는 이해.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전학생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왔다는 소문과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난 현수는 깔끔한 교복과 세련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당시 아이들이 쉽게 가질 수 없었던 신식 로봇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민호와 친구들도 현수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컬러 텔레비전 있어. 다 같이 보러 와.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친구들은 현수의 텔레비전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현수 집의 컬러 텔레비전은 마치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현수는 으스대듯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들을 늘어놓고 민호 일행에게 으스대듯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장난감 없지? 우리 아빠가 미국에서 사오신 거야. 그의 말은 민호 일행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민호는 현수의 거만한 태도에 불만을 품고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질투심과 함께 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흥, 별것도 아니구먼. 민호는 속으로 현수를 비난했습니다. 지혜는 현수의 행동을 분석하며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현수도 친구가 필요해서 저러는 것 같아. 지혜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현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현수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민호 일행과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이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현수를 멀리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현수의 갈등은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씨앗을 심다. 어느 날 민호와 현수는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민호는 현수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격분했고 현수는 민호의 질투심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흥, 너는 맨날 나한테 질투만 하잖아. 현수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둘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혜는 둘의 싸움을 말리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만해. 싸우지 마. 그녀는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준석은 친구들의 다툼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싸움은 결국 민호가 현수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현수는 넘어져 팔을 다쳤고 아이들은 깜짝 놀라 현수를 걱정했습니다. 현수는 아픔에 신음하며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민호는 현수가 다치자 깜짝 놀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현수에게 달려가 다친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수야, 괜찮아? 내가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현수를 부축하여 동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와 준석도 민호와 현수를 따라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현수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현수는 민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잘난 척했어. 현수의 눈가에는 미안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현수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둘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화해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병실에서 현수의 다친 팔에 낙서를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를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는 민호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호와 지혜, 준석은 현수가 이제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고 동네 골목길에는 다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오가난의 그림자, 희망을 노래하는 우정. 어느 날부터 준석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준석이는 학교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낡은 공책과 달아 빠진 연필은 그의 가난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준석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한편 알게 모르게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준석이네 집 망했대. 아이들은 준석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준석이는 아이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보였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준석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준석이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공책과 연필을 준석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준석아, 이거 너 써. 민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준석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준석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지혜는 준석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준석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준석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준석이 건드리지 마. 민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민호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준석이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준석이는 친구들의 우정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당시의 가난은 아이들의 순수한 일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우정은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준석이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과 음식을 모아 준석이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은 준석이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친구들과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난의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텔레비전 시대의 도래, 변모하는 놀이. 점차 동네에 텔레비전 보급이 확대되면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잣집 현수의 집에는 이미 크고 선명한 컬러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와 친구들은 현수 집에 모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여론은 아이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고 유머 1번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은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속의 화려한 세상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등장은 골목길 놀이를 점차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골목길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하던 아이들은 이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텅 빈 골목길에는 쓸쓸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변화하는 동네 풍경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라져가는 어린 시절의 놀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이 가져온 편리함과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지혜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며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이 가져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은 텔레비전 속 그림들을 보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동물들을 스케치하며 자신의 그림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텔레비전은 준석에게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수는 텔레비전을 통해 해외 소식을 접하며 사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넓은 세상에 매료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과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라져가는 옛 놀이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잊혀가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른이 된 친구들, 각자의 빛깔로 물들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어린 시절의 민호와 지혜, 준석, 현수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어
전국을 누비는 유명한 스포츠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사는 언제나 정의롭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하여 스포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정의감은 어린 시절 골목길 대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민호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정의감을 높이 샀고 그의 기사를 읽으며 늘 응원했습니다. 지혜는 민호의 기사를 교재 삼아 학생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준석은 섬세한 감성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어린 시절 골목길의 풍경, 친구들의 해맑은 웃음, 텔레비전이 가져온 변화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가는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전시회에는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의 그림을 감상하며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준석의 그림은 그의 내면 세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현수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쁜 삶 속에서도 친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취재 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준석의 전시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텔레비전에서 민호의 기사를 보거나 신문에서 지혜의 교육 칼럼을 읽으며 친구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삶 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우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모여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억의 골목길, 영원히 빛나는 우정의 약속.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호와 지혜, 준석, 현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골목길에 다시 모였습니다. 낡았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골목길은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흙먼지 폴폴 날리던 골목길은 이제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으로 단장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골목길을 걸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민호는 골목길 한가운데에서 딱지치기를 하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너 딱지 다 따갔잖아. 민호의 농담에 친구들은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함께 숙제를 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호, 너 그때 내가 숙제 도와줘서 겨우 혼 안 났지? 지혜의 말에 민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은 자신의 스케치북에 담겨 있던 골목길 풍경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때의 사소한 다툼을 떠올리며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민호야, 그때 내가 너무 잘난 척했어. 정말 미안하다. 현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낡은 골목길 끝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는 순수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그들에게 단순한 길이 아니라 꿈과 우정,
그리고 성장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변치 않는 우정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그들의 목소리는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길은 그들에게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줄 것입니다.